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키워서 주식 투자자분들의 감각적인 눈을 키워드리고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오후 2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요즘에 딱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주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가 필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왕도는 없다. 수시로 무료로 돈 벌게 해준다는 스팸 문자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속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지금 시장 어려울다. 그리고 평소 주식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다. 이러신 분들 끙끙 앓지 마시고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그리고 또 입장하는 방법 적혀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QR코드를 아래 하단에 있는 거를 이렇게 체크해 주셔도 되시고 혹은 문자 샵3772 100원의 문자 샵3772 황주명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 노하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든 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공 투자 노하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방송 문자에 샵 3772에 황주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 10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가 필수다 하지만 또 내 생업을 위해서 또 내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그게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준비를 당연히 했습니다. 자, 100원의 문자 샵 3772 황금 두 글자 보내주시면 황금 수익 7일 매매 체험권 여러분들 50분을 무료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매매 체험권이 탐이 난다. 이러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을 리드한다.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탁.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시장 상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팩트.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참 많았었는데 외국인이 7월 한 달 동안 올해 기준에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초로 1조 원을 월간으로 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슬픈 소나기는 지나가고 햇볕이 좀씩 와 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매도로 높은 장세에서 많은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이제는 하방이 조금씩 멈추는 하방 경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경직이 되면서 순환매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는 시장에서 일단 시장이 잘 돌아간다. 그리고 반도체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 이 단어는 은시세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시세 반등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 최대 은 소비국 어딘지 아시겠죠?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를 굉장히 많이 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다시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은시세가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긍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여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 이런 얘기 드렸어요.
다만 지금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온다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순환매 시장을 기다리는 추격 매수라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트입니다. 자, 미국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죠? 하이퍼 스텝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지난달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0.75%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두 번 연속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시장은 선반영되었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내용과 함께 발표 후 나스닥이 4% 이상 당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아닌 불확실성 해소에 호재로 받아들였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는 주목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은시세와 외국인 순매수의 턴어라운드가 시장에서는 안정화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 뭐 또 주간 증시의 핫 이슈 픽 이런 부분들 이번 주 시장에 또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가 해외 수출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이번 주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실적 기대감과 함께 미래 성장성이 부각된 2차 전지 관련주도 이번 주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대본이 학원의 원격 수업 전환을 적극 공고하면서 온라인 교육주도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좀 상존했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또 미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의료기기 관련주들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주가가 좀 하락을 하였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기대치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복이죠. 치아는 만국에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중에서도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 위주로 좀 두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케어젠이라든지 클리노믹스, 뭐 대한민국의 어떤 미용, 의료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다. 즉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즉 이 주식시장에서도 결국은 실적과 기대감이다라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어쨌든 204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산업. 누구든지 다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 흐름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고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더욱더 촉매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수급난과 해소와 함께 시장은 다시 한번 확장성을 보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광산, 원료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했고요. 케이스 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제품을 만드는 이렌텍이라든지 혹은 양극재 혹은 음극재를 모두 두루 만들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원재료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구나 혹은 음극재까지도 확산할 수 있는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더욱더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서 새롭게 시장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 속도가 빨라졌죠. 잠잠하던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의 유행을 막고자 정부에서도 비대면 교육 수업을 공고했는데요. 어쨌든 간 시장에서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재부각을 받았다는 부분, 그러면서 관련된 섹터의 종목 중에서 온라인 교육주들, 뭐 성인 교육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교육은 학원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혹은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교육이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받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온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뭐 IB기업형이라든지 대교라든지 뭐 N유능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요. 점검해 보고요. 이슈 특징주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성공 노하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저의 주식 매매 노하우를 닮은 책입니다. 또 그리고 황금 수익 7일 매매 체험권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샵 37715 제 이름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혹은 황금 두 글자, 그러니까 황주명 보내주시면 책 10권, 그 다음에 황금 이렇게 보내주시면 황금 수익 7일 매매권 50분께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황주명의 또 베스트 픽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AS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주명의 수익 포착 관심주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역량을 다시 한번 지켜보자. 그 중에서 제가 이쪽이 시장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시죠? 웹툰 시장입니다. 웹툰 시장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종목도 잘 갔는데 미스터블루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7월 8일 날 제시를 드렸고 제시 후에 고가 기준으로 15.7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바닥에서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웹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예전과 다르게 한국은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또 남성분들의 그 자상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열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I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즉 여러 가지 엔터 사업이 잘 됐을 경우에 낙폭되었을 때 꼭 이 종목을 보자라고 했던 종목.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6월 18일 날 제시를 했습니다. 시총이 높기 때문에 크게 상승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부족한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약 고가 기준으로 9.58%, 약 1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부 또 차익 실현까지도 가능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가치 있고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관심주 중에 또 어떤 종목이 들어왔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 이번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노직으로 매일 똑같이 종목을 잡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또 혹은 우리가 매매법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SM, MH 에탄올, HRS, 삼성출판사, 아남전자 등등이 포착이 되었고요. 성과 상황으로는 조금씩 성과가 좋아지고 있죠. 10% 이상의 종목들도 나오면서 시장 대비 좀 좋은 결과를 나오는 종목들도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스템 종목 포착을 통해서 종목들의 면면한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갈매기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늘 새롭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항상 갈매기 모양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저점을 찍고 나서 날개가 이렇게 모양이 나올 때 대량 수급은 우리가 장대 양봉과 함께 발생될 수 있을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우깡이고요. 거래대금 70억, 양봉 7% 이상인데 바닥에서 20일과 60일선이 깔려 들어가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때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백문이 불여일견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이스타코라는 종목을 또 포착했습니다.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과 임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갈매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포착을 같이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갈매기, 여기 갈매기 이렇게 떴죠. 제가 일부러 갈매기를 안 그린 부분은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갈매기가 뜨고 나서 대량 수급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대량 수급이 발생했을 때는 거래대금 70억 이상에서 대량 수급이 발생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매기가 부리를 누르는 것처럼 기다리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1,440원에 올라가 있어도 항상 기다리는 매매. 즉 주식은 고가를 채우는 매매지 바로바로 먹는 매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고가를 채운다라고 했을 경우에 1,440원과 1,200원의 분할 매수 포인트가 나오게 되고 손절 포인트는 1,040원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 부양과 함께 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데 서서히 올라올 때 대량 수급과 함께 올라오는 부분 우리는 주목하자. 이 부분이 가장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갈매기 포인트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매기 시스템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카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건강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이제 몸무게가 빠지거나 목목이 갑자기 부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자저울 업체입니다. 전자저울이나 로드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뭐 11번가 뭐 등등해서 가장 많이 저울을 파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상황으로 볼 땐 갈매기가 떴죠. 갈매기 이렇게 번쩍번쩍 뜨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새우과자 대량 수급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기다리는 포인트는 항상 분할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갈매기 양쪽 날개를 2,380원이라고 봤을 경우 거기를 원포인트로 잡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2,240원 포인트인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요. 단순히 그냥 갈매기 포인트만 갖고 혹은 그 어떤 새우과자 포인트만 갖고 잡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성이 있거나 혹은 안정성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기준점은 놓치지 말고 접근하셔야 주식적인 수익들이 가능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보게 되면은 이제 LS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안 올 것 같은데 주식은요, 곡간을 잘 잡아놓으면 우리가 맛있는 김치도요, 결국은 잘 익었을 때, 가장 입맛에 맞을 때 가장 맛있는 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숙성이라고 그러는데 종목도 수익이 극대화되려면 바로 날 것으로 그 타이밍에 파닥파닥 튄다고 해서 그때 잡는 것보다는 숙성되었을 때 그때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LS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원자재 가격 수혜주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수혜주가 이제 도시광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우리 컴퓨터라든지 뭐 전자제품 통해서 많은 그 금속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꺼집어내서 뭐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재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LS는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 올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내려올 타이밍이 있으니까 고가는 잘 잠겨두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이 아니나 다를까 다시 갈매기의 날개 부분까지 내려왔죠. 새우과자 이후에 충분한 상승을 보이고 그 상승 후에 다시 내려오면서 포인트적인 부분들, 원점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주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날아가게 되면 이런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식은 계속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그러면 종목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거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주식은 생어를 먹는 게 아니라 숙성회를 먹는 거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갈매기가 새우과자를 먹고 새우과자가 뜨게 되면 부리로 누른다. 누르는 자리를 우리는 숙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갈매기 시스템도 있는데 독수리 시스템을 또 한번 보자고요. 자, 독수리 시스템 종목인데 저점 구간에서 독수리 모양 패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엘리엇 2파 구간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좋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장대 양봉이 발생할수록 좋습니다. 거래대금 70억과 양봉 7%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새우과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21선과 61선에서 우리가 밑에 깔려있을 때 우리는 항상 좋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데 그러면 갈매기와 독수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갈매기 날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고요. 독수리 날개가 펴져 있는 거다. 요게 전부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이 또 새롭게 좀 나왔는데 요즘에 수소 이슈 참 많아요. 그죠? 예, 수소 연리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수소 연리 전지는 이제 양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수소 연리 전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중에 그 효율성이 뛰어나다. 근데 수소 연료 전지는 폭발이라든지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멤브레인을 통해서 그것이 변환되고 과정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또 강의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회사 동아표셀 수소전지 연료 기대감이 지속된다라는 거고요.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아까 그 갈매기와는 완전히 좀 사뭇 다른 느낌이 나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딱 보셨을 때 날개가 이렇게 양쪽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우과자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 부리로 누르는 어떠한 그러한 느낌의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눌림자를 잘 공략하면 엘리어트 2파가 복잡하다라는 것은 결국 횡보를 많이 했다라는 건데 횡보 국면에서 우리는 주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시총도 뭐 1,000억 근처면 더 좋겠지만 눌림자리 8,400원에서 8,100원에 접근하시고 7,200원 손절 포인트 잡고 간다면 크게 부담 없이 주식적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종목 상황에서 개별적인 각계전투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접근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니무직이라고 또 종목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보이고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습니다. 3,930원, 3,660원 했지만 새우과자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화로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숙성회를 먹는 거다. 기다렸다가 포인트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전비주온도 마찬가지죠. 도전비주온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시세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 눌림자리 공략인데 이거는 정말 행보가 길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투자를 길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왜냐하면 갈매기가 아닌데 독수리가 나오고 나서
새우 과자가 발생하고 그 새우 과자를 통해서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뭐 시총적으로는 1조 정도 부근에서 지금 지지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의 횡보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시세가 바로 분출되는 경우는 크지 않다. 그럼 이거는 장기적으로 분할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의 종목이지 않을까? 그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독수리까지 봤으면 우리가 또 다른 흐름을 또 보고 싶잖아요. 그죠? 또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또 잘 갖고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사조 시스템인데 불사조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그죠? 갈매기와 독수리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5월이에요. 5월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새우 과자가 2개 나왔다는 겁니다. 새우 과자가 2개 나왔다는 거는 힘을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21, 62선 위에서 장대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새우 과자가 2개인 종목을 우리는 봅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좀 강한 상승을 금요일자 강한 상승을 보였죠. 금요일자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웹툰 시장 성장 기대감이 부각을 됐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제가 웹툰 관련주 보셔라 정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웹툰 관련주들이 낙폭이 크고 나서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항상 먼저 가는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게임주도 상반기 때 거의 대부분 악재는 다 해소가 됐어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와 덧붙여서 웹툰 시장도 다시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IP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가 뭘 확인하시자? 새우과자 2개 그걸 확인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새우과자 2개면 여기 1개, 여기 2개 세졌죠? 거래대금 70억에 장대양봉 7% 2개. 자, 2개 포인트 잡고 나면 8,500원과 7,500원. 요 새우 날개 과자가 2개가 딱 지켜주는 자리에서 보시고 순절 포인트 6,100원 잡으면 요 포인트에서 다시 시세를 활활 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회사 포인트들이 나오더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씩 이제 좀 약세로 좀 바뀌고 있는데 자, 탈모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또 탈모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일반 과거에 비해서 더 과중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자, 탈모 화장품 안정성 획득 취득을 했습니다. 타이밍 포인트가 29,000원과 26,660원 포인트가 나왔고 그럼 이건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현대인의 질병이고 현대인의 어떤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LS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애를 먹다가 우리가 원했던 투망에 딱 들어왔을 때 그 포인트에서 우리는 주식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대어입니다. 그죠? 아주 큰 물고기예요. 자, 코로나19 백신 등 백신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약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 포인트는 11만 8천 원과 10만 5천 원이고 손절 포인트는 9만 4천 원인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을 활용하자. 지금 당장 잘 갈 것 같지만 그게 없어도 대체제가 있더라. 그래서 대체제를 먹다가 또 우리가 먹고 싶은 것들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된 내용을 통해서 종목을 찾는 법,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요 3가지 시스템 종목포착법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시스템 종목포착법 하니까 참 재밌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스템 종목포착법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그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항상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는 교양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회귀투자법, 결과값, 로얄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이수신 장군 관련 영화 또 나온다고 그러죠. 명량 이후에 뭐 한산대첩. 네.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참 멋진 일을 했죠. 많은 나라에 있는 장군, 제너럴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순신이 혹은 세종대왕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가 전술은 참 뛰어나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울돌목에서에 대한 전투라든지 하객진이라든지 정말 주식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떠한 이길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 이길 수 있는 울돌목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뭐 저번에 이제 명량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정말 수많은 배를 우리가 다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배 혹은 좋은 감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요. 전략만 잘 짜면 좋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로얄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했고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투자법은 저번 주 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투자법 2 성과 검증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얄 투자법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이에요. 애국심이 강하다라는 거죠. 애국심이 강한 종목. 그러면 회사에서 애국심이 강한 건 뭘까요? 애사심이어야 되나요? 결국 실적을 잘 내야지만 결국은 애사심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고 분기 30억 이상, 분기 30억 이상은 곱하기 4를 하면 120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실적에 부채 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의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2천억 이하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굉장히 깔보여지는 그런 종목들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때 종목을 보자는 얘기죠. 자, 주봉 박스권 지지대는 확인하는 거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값 설정은 50%와 100% 정도를 보실 수 있는데 신용 비율이 너무 높거나 혹은 공매도가 고관여되는 종목들은 배제한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턴장에서 제가 8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 검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950원 대원미디어라는 것을 드렸는데 14.29%, 예, 국보디자인 13.13%, 예, 삼화전기, HDC 현대P, 사이맥스, 디어 JT까지 모두 다 해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한 8.89% 정도의 성과 검증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총 8개였는데 코스피가 그동안 움직인 상승 섹터가 3.95%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이 고점 기준으로 4.97% 나왔으니까 약 2배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이 정도의 방법을 활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매매법을 활용했을 때 거의 그 배 한 대당 2대씩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2배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체크했냐? 대원미디어도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뭐예요? 울돌목 자리다. 이길 수 있는 자리다라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업체가 받쳐줍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영업이익이 160억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도 좋고 여러 가지 구조 상황으로도 좋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한 14.29% 정도에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다. 시총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그림이 나왔죠. 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길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종목이 자체가 좋아야 되겠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목에 원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하는 자리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군들이 많은 자리예요. 이길 수 있는 자리고 여기는 조금은 불확실성 있는 자리죠. 이길 수 있는 주봉 기준으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또 보니까 이길 수 있으면 뭐가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싸움을 잘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애사심이 강하거나 그럼 그것을 영업이익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6억, 257억, 2021년 257억, 22년 73억이면 3월 달, 한 달 동안 73억이면 충분히 이 회사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주가적으로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아군들이 이길 수 있게끔 이건 일봉입니다. 쭉 앞으로 나가면서 승리의 승전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 이것이 반복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건데 삼화전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전화 콘덴서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주봉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니까 주가적으로 보려니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가 되면서 218억까지 21년 기준이 잡혔고 주가가 다시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면서 주가 포인트가 만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뭐 현대IP 다 똑같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때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공부 차원을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법은 단초라고 단순하게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왔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자동차 건설 산업용 특화 플라스틱 소재 생산, 즉 차량 경량화 관련된 수혜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굉장히 잘 나요. 그죠? 58억인데 약간 HDC 현대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보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 이기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만들어 주더라. 어때요? 반복된 흐름들에 대한 체크와 로직과 흐름들이 우리가 좀 체크될 수 있겠죠. 자, 사이맥스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 제조 전문화 설비이고 스마트 팩토리래요. 요즘에 이제 뭐 제조 설비, 반도체 특히 요즘에 좀 판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AI 시장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또 하나 차량용 반도체 뭐 이런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종목들이 이제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길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원하는 자리, 주봉에 있는 지지대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웬만하면 상승을 하는데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20억, 230억, 324억, 63억이죠. 그럼 24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 자동 설비 공급 내용 딱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딱 저점 찍고 나니까 이것도 우상향을 하면서 11%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도 불안함이 없죠. 왜? 이길 수 있는 자리니까. 항상 주식은요,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화력이 더 필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그 흐름이 훨씬 더 유동적이고 훨씬 더 좋은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보시면 아마 이제 제가 이런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 대신에 항상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애사심이 없으면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애사심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코프라라는 종목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로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91억, 110억, 223억, 49억으로 꾸준하게 100억 단위의 실적을 만드는 업체로서 구조를 보였고 그에 따라서 주가를 열어보니 코프라 또한 좋은 상승세를 만들면서 움직임을 보였더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항상 위기와 기회가 반복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R 성과 검증을 통해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주봉에서 우리 아군이 많을 때, 아군이 많은 건 지지대가 형성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서 영업이익, 든든한 어떠한 회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부여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2천억 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성과 검증도 보다시피 시장 대비 2배 이상의 좋은 성과가 발생을 했더라. 다만 미래 성장성과 그다음에 공매도나 신용이 과다 포함된 종목들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R 성과 검증 2, 이 부분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공 팍팍 쌓기를 바라시겠고요. 잠시만 있다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저의 관심주 및 다양한 부분들 포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좀 기대해 보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본 프로그램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드리는 정보를 드리는 것일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기대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익 포착 관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공개 시간 드디어 왔습니다. 제 종목들 참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또 좋은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사이클처럼 가잖아요. 그죠? 바이오가 가고 2차 전지가 가고 그럼 이제 또 이제 IT가 갈 때가 됐잖아요. 그죠? 또 IT가 갈 거고 다시 또 게임이 갈 때가 되겠죠. 게임이 가고 그다음 메타버스 가고 UAM 가고 이렇게 시장의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하면서 갈 건데 오늘은 좀 IT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IT 관련된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는요.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에요. 시총도 좀 괜찮고요. 4,300억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혹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기술력이 참 많이 발전하고 뛰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디스플레이가 진짜 실감나는 디스플레이, 뭐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뭐 등등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세스 케미칼 관련해서 화학적 재료를 만드는 제조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쪽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시장을 연결해 주는 것은 어쨌든 디스플레이라는 공간이 사물일 거고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확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가 대단한 거는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는데 유보율 자체가 4,500% 정도의 유보율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리스크가 온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부채 비율도 80% 이하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불황이 좀 온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항상 반도체 겨울은 언제 오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반도체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편리성과 미래 기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종목이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안정성도 확보돼 있고 돈도 많은데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으로 조금씩 가고는 있지만 BPS 청산가치, 북프라이스 쉐어가 한 24,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 주가가 한 3만 원대인 걸 감안해서는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할 때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섹터들은 언제나 재부각이 되고 또 두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3550원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 평이 좀 몰린 자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매수 단가는 3200원 정도,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최근에 시세를 줬던 장대 양봉의 종가 부근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장에서 IT는 두각받을 수 있다는 부분. 손절가는 24,800원 전저점 이탈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또 그러면 또 다른 거 디스플레이 중에서 좀 덜 간 종목 없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게요. 이 종목이 조금 더 낯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이 좀 두각을 안 받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명은 FNS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FNS 테크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반도체 계열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부품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즉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케미컬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유보율이 괜찮습니다. 유보율이 한 1,3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충분한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100% 이하입니다. 제가 부채가 높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돈을 못 벌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자가 꼬박꼬박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은 어려워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영업이익이 흑자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더욱더 강력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저 PBR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BPS가 7,400원입니다. BPS가 7,400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주로 두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BPS 곱하기 한 2배 정도 이상이 갔을 때 우리가 주가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2배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BPS의 현 주가가.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차트 상황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종목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아닌데 아직 이제 480원 482선 밑에 있다라는 거는 트렌드주로서의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주가 상황으로 7,400원, 아까 BPS 7,400원, 약 7,4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 밑으로는 안 빠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7,420원에서는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씩 좀 차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단가는 이 종목도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거래량이 지금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8,900원에서 분할로 접근하신 전략이 유리할 것 같아요. 8,900원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지금 저항대가 큰 자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80원선이 저항대로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오늘 두 개의 또 관심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공부 차원에서도 함께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스탁은요. 여러분들의 주식의 계좌 언제나 응원하는 거 아시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좋은 성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